정광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정광훈 누가 이겼습니까? 정광훈 승. 대단하지 이렇게, 않습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홍준표 정광훈 참 아니 대단해. 이렇게 정광훈 목사라고 이제 불리고 뭐 있는데 불리고 있죠. 최재원 목사, 정광훈 목사 같이 정광훈 불리는 게 목사가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더 얘기해서. 센 거 아니에요? 정광훈 뭘 세긴 뭘 세. 아니에요? 기도발로 하면 상대가 안 돼요, 저하고. 아니, 아니 내가 볼 때 나는 네. 진짜 창피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본인은 목사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씨가 네. 그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네. 하는 거 이게 저는 같은 크리스찬을 얘기할까요? 전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진짜 부끄러워요. 정치에 너무 네, 정치 너무 그렇고요. 저는요 예배를 예배답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예배가 예배다워야 된다고. 근데 정광훈 씨가 하는 예배 보세요.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토크.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죠. 예배 시간에 가서 당선되자마자 그런 갔죠. 거잖아요. 네. 예배 시간에 왜 정치인을 불러가지고 거기 마이크 들고 토크를 합니까? 그게 설교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목적이 맞게 해야죠.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예배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고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 네. 이제 이 목사 입장에서 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네. 처음 봤어요. 상임고문 세촉된 거 보셨어요? 저 처음 봤어요. 네. 뭐 해촉? 해촉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해촉은 상임고문이 그리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전에 대표했던 분이나 나이 많으신 원로 이런 분들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해요. 이재호 전 장관도 상임 고문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분도 상임 고문이에요. 엄청 근데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쓴소리 한 거면 아직 상임 고문이죠. 네, 아직도 상임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촉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명예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뭘 해촉을 하고 말고 그래. 이재호 고문이 해촉됐으면은 10번 100번 더 됐을 것 그렇죠. 같은데. 톤의 이 세기로 보면 홍준표 시장보다 훨씬 심하게 세죠. 얘기하세요. 예. 저랑 늘 방송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상임 고문 계속 하세요 지금도. 근데 뭘 해촉을 하냐고. 홍준표 대구시장 진짜 화가 많이 난 거 같아요. 화가 나죠. 페이스북에 그래서 막 엄청 뭐라 올렸어요. 그랬습니까? 그 욕설하는 목사를 그럼 상임 고문 안 쳐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할 근데 정도로. 그 전에 또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정광훈 씨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네. 이 백분 토론 나와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예. 그것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대통령이 기분 좋았을까요? 초보 대통령. 기분 좋았을까? 그거 정치력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 당신들이 뽑아놓은 거에 대해서 어쩌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무능한 대통령이라 그랬나? 아무튼 능력 없는 대통령이라 그랬나? 정치력이 없는. 네, 그런 사람을 뽑아놓은 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뽑았으면은 이거 그런 거지. 정치력을 이렇게 기대하냐 이런 투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이걸 봤다고 생각해봐. 기분이 좋겠냐고. 저는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광훈 씨하고 무슨 이게 충돌 이것도 물론 있었지만 네. 백분 토론에 나가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그 발언, 네. 그 발언이 저는 저는 또 용산의 대통령실을 좀 그래요. 기분 나쁘게 했다. 그것도 그래서 작용했을 것이다. 그쪽에서 압력이 들어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저는 생각입니다. 이거. 그래요. 예. 자, 근데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게 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아니 정치인은 통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말은 바꿨어요. 조언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종교인 얘기하면서 정치인을 통제해야지 통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말식으로 이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을 먼저 정광훈 목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구시장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직하는 건 또 이게 안 맞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앞뒤가 바뀌었지. 근데 당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면 당원이 아닌데 거기 뽀로로 가가지고 최고위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했다고 얘기하고 그분한테 오히려. 내가 그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한 말이 진짜로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분이 주최한 집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발언을 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예전에 갔었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상이 나. 김기현 대표도 김기현 대표도 갔었고.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하고. 이사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 이사야 아니에요. 선지자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요. 네. 그 시대에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죄악된 부분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고 주장하다가 핍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시대에 잘못된 거, 부정, 비리,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핍박받고 있냐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정광훈 씨가 무슨 이사예요. 잘못된 진짜 이사야 선지자를 뭘로 보고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5.18 네.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전성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간 거 자체니까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나니까 그 방문하는 것도 참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100번 그러니까 사죄하고 네.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정광훈 목사하고 예를 들면 연도 끊고 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저분이 한두 번 저런 게 아니잖아요. 3번인가 그랬잖아요. 실언을 한 게 지금. 3번 이번에만 네, 3번이에요. 네. 5.18 망언도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2번을 더 했어 뭔가를. 지금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4.3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기념일 4.3 기념일이라고 그랬잖아. 또 격을 그래서 따졌죠. 네, 격을 따졌잖아요. 네. 그 3번이야 3번 어쨌든. 아하. 그 3번의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문제가 돼서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조심한 적 보셨어요? 안 해요 조심을.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뭐 못 나오는 상황인데 최고위에. 그래서 결국 이제 광주 가서 뭔가 좀 자기가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광주 시민들이 믿을까요 그거를? 저는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을 그 것 진정성이 같아.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쨌든 이걸 좀 모면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 네. 소나기 피해보자, 소나기 오는 거 피해서 가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진정성이 떨어져요. 저는 좀 비교를 해보면 전호원 씨하고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 씨랑 개인적인 비교가 생각이에요. 비교해야 된 네, 상황이다. 자, 이 홍준표 시장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이 청문회 얘기 잠깐만 해보면 정순신 청문회 안 왔잖아요. 또. 정순신 변호사가 안 왔습니다. 또 에휴. 그 아들도 안 오고 네. 뭐 휴가라고 뭐 그러던데 심신이 지금 쇠약해졌다. 심신은요. 그 피해자가 정순신 훨씬 변호사는 공황장. 정순신 변호사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변호사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로펌에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그때는 공황장애 아니었나 보죠? 네. 아니 피해자는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순신 그분하고 그 아들 되시는 분 때문에 국민 모두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네. 그걸 생각한다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상하게 밝히고 잘못을 다시 한번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국민들 대의기관이잖아요. 앞에. 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는 피하고 싶은가 보죠. 어.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와,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요. 이게 본질로 벗어나서 정순신 망신 주기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가. 그래서 오늘 청문회 참석도 안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따로 뭐 간담회, 학교 폭력 근절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망신 주기 아니냐? 아니 왜 망신주기라는 거죠? 그럼 정순신 변호사가 고위급으로서 물론 많은 학교 폭력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정순신이나 대변되어지는 이 권력에 의한 학교 폭력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안에서 뭐 물론 뭐 학교에 무슨 주요 임원을 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이 있어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아주 높은 고위직에 지원했던 사람이고 임명됐던 사람 아닙니까? 임명은 안 됐었나? 안 됐죠. 지명이 됐던 분인가? 그렇죠. 그렇죠. 예, 지명됐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됐던 걸로. 검찰의 고위직이었고 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네. 이런 경우에 학교 폭력이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다고 보잖아요. 인권감독관도 했었고. 네, 인권감독관도 했었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실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을 불러서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분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때 정수진 그 변호사가 예전에 네. 이제 하면서 사과를 표명했던 적은 기억이 나지만 그 자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정말 대국민 앞에서 또 피해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나 이제 그만뒀으니까 나 괴롭히지 마.
내가 안 한다잖아.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잘 따져봐야 네. 법도 제대로 만들지 않겠어요? 아, 권력기관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고 특히 권력기관 중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관이 개입했을 때 이런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이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를 통해서. 네. 그러면 성심성의껏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은 어쨌든 그런 특혜라기보다 어떤 남의 어떤 그 남을 뭐 괴롭혔다 그래야 되나? 괴롭힌 거지. 학교 폭력이니까. 괴롭힘이 있었지만 본인들은 그냥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갔잖아요. 피해도 네. 하나도 안 당하고. 피해자들은 거기에 방치가 돼 있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국회는 그 케이스를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네. 기회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 국민의힘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대체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정순신을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셈이 그렇게 됐다.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청문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정말 답답하다. 결국에는 이 권력이 있고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그런 아니냐.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게 나와서 씁쓸한 상황인데요. 자, 정순신 변호사 문제, 출석 청문회도 그렇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좀 봐도 예. 양국관리법이 어제 결국에는 재표 끝에 안 됐죠. 안 됐죠. 폐기가 된 그런 맞아요. 모습인데 폐기가 됐죠. 저는 이제 국회를 보면서 여야가 좀 이런 사안이 있으면 토론도 좀 하고 국민들 양국관리법이라고 하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간호사법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토론하면서 국민들께 좀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가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것도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그 민주당은 사실 토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네. 회의에 두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의가 안 이루어져요. 국민의힘은 자꾸 민주당이 무슨 뭐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온다니까. 왜 이번에도 보세요. 이게 청문회 안 들어오잖아요. 양국관리법 관련해서도 들어와서 항의하고 나가버려. 예컨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토의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아니 더 합시다 토의. 네. 표결하려고 그러면 한 번 더 토의를 해봅시다. 전문가 의견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안 해. 그럼 가버리고 우리 뭐 거부해 하고 뭐 대표 간사만 와가지고 얘기하고 나가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민주당이 응원수로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단독 처리했다. 그렇죠. 최소한 본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논쟁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통과시키려면 잠깐 기다리라고 토의 더 하겠다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민주당이 막 몰아붙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네. 토의도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이 참여도 안 했으면서 마치 모든 것이 민주당의 책임인 양 떠미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국회가 잘 설명해야 되고 네. 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봤을 때 농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다 농사 그만두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은 뭐 남아도니까 그런다고 쳐. 그걸 그냥 방치하고요. 그냥 시장 논리에 따져보세요. 딴 거 다 심어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렇게 되면 식으로. 이제 쌀이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 나고 재난 일어나고 재해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식량 안보는. 식량 안보. 아니 쌀을 못 지키면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제안했던 밥 한 공기 다 먹기, 다 비우기 이거는 못 하잖아 또. 쌀이 있어요. 짜증 납니다, 진짜. 그걸 대책이라고 최고위라는 사람이 뭐 하는 짓이에요? 참고로 최진문 교수님은 우리 톰은 식탐이 있어서 식탐이라니. 밥을 한 공기 반 이상 저는 먹습니다.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농민을 돕기 위해서. 고기 드시지 말고 밥만 드세요. 고기를 많이 같이 드시다고. 먹으면서 한우 농가도 살려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이 나쁜 사람이네. 이런 골고루 많이 먹기. 그렇지. 많이 결국에는? 먹어서 소비를 많이 해야 그분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우도 많이 드시는 걸로. 뭐든지 많이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우 사주시면 자, 제가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4분 남았어요. 빨리 끝내. 뭘 4분 남았어요.